빵, 고기, 누가 비만의 진짜 범인일까요?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비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비만의 진짜 범인인지 하나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2달 전까지만 해도 초고도 비만이었는데요. 몸무게가 100에서 105kg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당수치, 심지어 심장 통증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뇨병이 바로 코앞이었죠. 특히 심장 통증 때문에 빨리 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이어트를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를 도전했지만 제가 모두 실패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다이어트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비만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 이 음식을 줄이고 나서 약 20kg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2달 만에 감량에 성공했고 혈압은 정상, 지방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의 범인이 누구인지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의 진짜 범인이 빵, 즉 탄수화물인지 아니면 고기, 고지방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을 통해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 침을 통해 약간의 소화가 된 뒤 위를 거쳐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위에서는 먹은 음식을 죽처럼 만들어주죠. 그리고 소장으로 이동됩니다.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탄수화물의 특징은 단백질과 지방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빠르다는 것이죠.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혈관을 통해 근육과 간으로 이동됩니다. 이때 이동과 저장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죠.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혈액 내 포도당,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때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인슐린 호르몬을 통해 근육 활동으로 소모된 포도당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소모되지 않은 포도당은 간에 중성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지방세포에 비축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내장지방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즉 에너지로 활동되지 못한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즉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된 가공 탄수화물은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열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지방간이 심해지고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 인슐린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원치 않는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더 심한 비만, 더 심한 당뇨, 더 심한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이 죽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방은 범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지방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 소화 과정은 탄수화물과 거의 같습니다. 대신 도움을 주는 효소들이나 소화기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탄수화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었다면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이 훨씬 느리다는 것이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보다 소화 과정이 느리다는 것은 소화시키는 데에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혈당도 훨씬 느리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비만의 원인은 소화 속도에 있었습니다. 소화 속도가 빠르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더 많은 내장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걸렸고 비만이 생겼습니다. 라면을 빨리 먹고 식사를 빨리 하고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습관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탄수화물입니다. 더 맛있고 더 기분 좋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높은 혈당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고혈당 상태를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죠. 비만의 진짜 범인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우리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의 진짜 범인이 탄수화물인지 한 번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먹었던 과거의 식단과 현재의 일주일 식단을 비교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05kg이었던 고도비만 시기의 식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단은 제가 실제로 자주 즐겨 먹었던 구성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탄수화물로 도배된 식단입니다. 즉 고탄수화물 식단이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컵라면과 가공식품 믹스커피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었죠. 이 식단을 제가 계속 유지했다면 전 아마 당뇨병에 걸렸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식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식단에서 단 음식을 거의 제외시켰습니다. 즉 탄수화물을 거의 줄인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죠. 20kg을 감량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 수치도 정상, 심지어 지방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을 가려보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있는 빵, 라면, 백미, 과자,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진짜 비만의 범인입니다. 고지방 음식은 이 음식들과 우리가 같이 먹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밥 없이 안 먹었고 고기 반찬 없이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공범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중독된 사람은 중독의 원인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범인은 탄수화물입니다. 자, 이제 범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됩니다. 비만을 이겨내고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고 도파민으로 분비된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여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실험을 통해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